안녕하세요. 정희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기술 지문을 같이 한번 볼 건데 지금 우리가 같이 볼 기술 지문이 실제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고 이때 당시 많은 학생들이 이 지문에서 멘탈이 털렸던 꽤 난이도가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우리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많은 친구들이 뭐 기술이나 법이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기술은 어떻게 핵심을 잡아야 되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하고 바로 지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것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우리가 핵심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먼저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용어가 나와 있을 때 그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설잖아. 용어를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를 만약에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완전 땡큐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본문에 있는 핵심을 가지고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핵심을 잡아야 된다. 물론 그 용어의 정의가 길게 나와 있겠지. 근데 그 정의를 싹 다 밑줄 치는 거 아니라 그 밑줄 중에서도 핵심 키워드만 뽑아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구현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글씨의 핵심 잡는 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해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거 이해 안 하고 넘어가면 문제 푸는 거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과정을 네 머릿속에 나름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지문에서 어떤 과정을 순서대로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 순서를 알려주고 있다면 나름대로 알고리즘 같은 걸 그려보는 거야. 이 알고리즘이라 하는 게 무슨 진짜 학자처럼 정말 완벽하게 그려내라 이 말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네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한번 써보기라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과정을 나름대로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때 조금이라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도대체 그 용어의 핵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문 다운로드 받으셨고 문제 풀었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먼저 확인을 할 건데 우리가 보통 첫 번째 단락에서는 중심 화제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뭐 여러분들 찾아왔겠지만 이 첫 번째 단락의 중심 화제는 DNS 스푸핑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DNS 스푸핑에 표시가 돼 있었어야 했겠죠. 그래서 DNS 스푸핑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했을 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답니다. 야, DNS 스푸핑이 뭔데?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치는 그런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단다. 아이, 말이 어렵기 시작했어. 그치? 뭔가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게 기술이야. 우리가 뭔가 처음 본 단어들, 낯선 단어들이 막 나와 있는 것들이 기술이란 말이야. 그럼 나름대로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DNS 스푸핑이라는 사기 과정을 알려줄 건데 얘는 일단 도메인 네임을 IP로 변환하는 거래. 그럼 이게 뭔지를 우리한테 알려줘야겠지. 야, 만약에 우리가 본문을 읽다가 도메인이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거나 IP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핵심 키워드란 뜻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읽어서 알겠지만 너네 그 밑에 두 번째랑 세 번째 단락 묶어볼래? 그 두 번째랑 세 번째 단락은 IP 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네 번째 단락이 도메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물론 모든 지문이 그런 건 아니야. 모든 지문이 다 친절하게 각각을 알려주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좀 자세하게 설명한다라고 하면 그 단어는 키워드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DNS 스푸핑이라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메인이 뭔지, IP가 뭔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깔끔하고 친절한 지문이었다라는 것인데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갈게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여기 끊어봐. 일단 끊어봐. 아니, 일단 이 IP 주소를 만들긴 할 건데 얘는 고유해야 한단다. 근데 왜 고유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 너네 거기 표시했니?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이거 잡아야 돼.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IP 주소가 부여되는 거잖아. 그럼 잘 봐, 얘들아. 여기 있는 식별과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IP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야.
더 쉽게 설명해줘? 여기 있는 식별하고 통신하는 건 IP의 목적인 거야. 그럼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럼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목적이라던가 존재 이유라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핵심 정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글을 읽다가 어떤 의도가 나오거나 목적이 나오면 무조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IP라고 하는 것은 식별하고 통신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고유하게 필요하겠다라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프로토콜은 했어, 얘들아. 그럼 너희가 지문의 흐름을 읽으려면 좀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라 지금 프로토콜이 왜 나왔는지 파악은 한번 하고 갔었어야 됐거든?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맨 처음에 IP를 알려줬어요. 근데 IP 옆에 가로치고 인터넷 프로토콜 이렇게 나와 있지? 야, 너네가 인터넷은 뭔지 알 거잖아. 근데 프로토콜이 뭔지 모를 것 같으니까 지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굉장히 친절한 지문인 거죠. 그럼 일단 프로토콜이 뭔지 한번 잡아봅시다. 자, 프로토콜 표시하시고요. 자,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끊어. 프로토콜이 뭐래? 컴퓨터들 사이에 있는 통신 규약이래. 너 근데 통신 규약 말이 좀 어렵잖아. 그럼 프로토콜 나오면 그거랑 비슷한 의미로 뭐 규칙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럼 훨씬 더 글이 쉽게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컴퓨터들 사이에 있는 규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규약으로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이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밑줄 쳐놨겠지. 야, 근데 중요한 게 만약에 이 본문에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중요했다면 그 뒤에 소프트웨어가 뭔지, 하드웨어가 뭔지 설명을 해주겠죠.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그냥 단순한 정보일 뿐인 거야. 그럼 표시만 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땡땡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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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으로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에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아, IP 주소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죠. 땡땡땡점 126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여기 표시해놔. 아, 이건 IP 주소가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우리 이런 걸 4개의 필드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정보 잡아주시고요. 자, 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 안 되겠죠. 왜요? 왜 안 될까? 아이, 그렇지. IP 주소의 어떤 목적 자체가, 존재 이유 자체가 서로를 식별하려고 한다는 거니까. 만약에 쟤랑 나랑 똑같아. 중복됐어. 그럼 식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식별을 하려는 이 존재 이유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중복 지정하면 안 되겠고 임의로 자기 맘대로 지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한다까지 정보를 줬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부터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핵심을 잡아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아, 두 번째 단락에서는 IP 주소 알려줬었고 IP라는 것은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거였고 프로토콜은 어떤 통신 규약이구나, 규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IP 자체가 하는 역할은 식별하고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면 안 된다. 이런 정보들, 정보량이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 달로 넘어갈게요. 자,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주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공인 IP 같은 경우에 고정 IP와 유동 IP가 있다 해서 구분을 해줬잖아. 그럼 우리도 이걸 구분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에 표시할 때는 뭐 얘를 세모 치시고 그 유동 IP는 거꾸리 세모 치시고 이런 구분을 해줘야 실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아, 이 둘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표시는 해주시고 계속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고정 IP는 번호를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유동 IP는 번호가 변경되기도 한다라고 정보가 주어져 있고 이때 유동 IP 주소는요. 자, 얘는요.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부여가 됩니다. 우리 아까 프로토콜 하면은 일정한 규칙, 약속 이렇게 읽기로 했는데 아, 지금 이 유동 IP에 들어가는 약속은 DHCP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유동과 DHCP를 연결시켰어야 돼. 얘들아, 봐봐. 이건 어떤 글을 읽는 방법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글 읽는 연습이 많이 되면은 이 정도 느낌은 좀 자연스럽게 와줘야 되는데 그냥 하나 팁이야, 팁. 봐봐. 고정 IP가 있고 유동 IP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그 중에서도 DHCP는 유동 IP다 라고 설명을 했지. 그럼 실제 출제자가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알아? 너희가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여기 있는 DHCP가 원래는 유동 건데 실제 지문에서, 그러니까 선지에서는 너희한테 물어볼 때 아, 얘랑 연결되어 있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야.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요 정도 느낌을 우리가 받아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일단은 체크만 해주세요. 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합시다. 자, 일단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유동 IP는 DHCP라는 규칙에 의해서 부여가 되는데 이 DHCP라고 하는 것은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서 주소를 할당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 DHCP라고 하는 게 어쨌든 컴퓨터에 이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거겠네. 필요한 컴퓨터가 있다면 그 컴퓨터한테 그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할당이 대표적인 기능이니까 표시하시고요.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반환을 받을 거고 또 다른 컴퓨터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뭔 소리야? 그러니까 유동 IP 주소에 쓰이는 규칙이 DHCP라고 하는 것인데 이 DHCP가 하는 역할이 뭐래? 만약에 그 IP 주소가 필요한 애들이 있으면 할당을 해주는 거고 그 IP 주소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면 다시 반환을 받아서 이 IP 주소가 남을 거 아니야. 반환이 됐으니까. 근데 또 다른 누군가가 이 IP 필요하다 그러면 또 다시 할당해주고 또 반환받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게 DHCP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DHCP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은 할당해주고 반환받고 필요한 애한테 또 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 그쵸? 자, 계속 가볼게요. 자,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사설 IP라고 한답니다. 잠깐 여기 묶어봐. 지금 공인 IP는 아까 인터넷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얘랑 대조돼서 나와 있는 게 사설 IP인 거거든? 일단 첫 번째로 너희가 100번 양보해서 지금 사설 IP랑 공인 IP가 서로 대조다라는 걸 못 찾았다 할지라도 일단 사설 IP의 특징이 뭐래? 인터넷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였지. 그럼 사설 IP는 인터넷을 쓰지 않는 것이고 그것과 다르게 인터넷을 쓰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에서 맨 마지막 꼬다리에 이 사설 IP라는 추가 정보가 나왔잖아. 쌤이 여러 가지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추가 정보가 나오면요. 얘는 보통 내용일치 문제랑 연결돼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 그래서 그냥 이런 곁다리에 나와 있는 정보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정보를 가지고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어디 있냐면 너네 3번에 2번 잠깐만 가볼까요? 자, 3번에 2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일단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했으니까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2번을 좀 볼게요. 자,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사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하는가? 이걸 판단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사설 IP 주소가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인 건 맞아? 그치? 이 사설 IP는 인터넷을 쓰진 않지만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를 쓴다라고 했었어. 그럼 이 앞대가리까진 맞는 거야. 근데 이 사설 IP 주소가 서로 달라야 될까? 를 생각해야지. 이거 달라야 되니? 그렇죠. 달라야죠. 왜 달라야 돼요? IP 주소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IP 주소라고 하는 것은 식별하고 통신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유하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결국 2번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설 IP든 공인 IP든 어쨌든 IP면 식별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서로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목적. 이런 거를 챙겨야 답이 딱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설 IP든 공인 IP든 역할은 이제 식별할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 이유와 목적과 관련해서 이 3번에 2번이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단락입니다. 자, 인터넷을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일단 끊어봐. 그러니까 너희가 앞에서 사설 IP 나왔었잖아. 근데 그 사설 IP가 인터넷 안 쓴다고 했는데 그 사설 IP와 공인 IP가 서로 대조된다는 걸 모를까봐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설과 다르게 공인 IP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자, 여기를 통해서 사설 IP와 공인 IP가 서로 대조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고 뭐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www.과 같은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사용합니다. 자, 일단 끊어. 뭔 말인지 이해를 해야지. 야, 네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네이버에 들어가려면 그 네이버 컴퓨터 인터넷 주소창에 보면 www.naver.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를 도메인 네임이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그 도메인 네임의 원래 생김새는 뭐라고? 걔는 원래 IP 주소처럼 생겼었다고. 근데 IP 주소는 4개 필드로 숫자로 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숫자를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이 www.으로 외우는 게 훨씬 쉬우니까 이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지문을 읽을 때 뭐 IP 주소 표시하시고요. 도메인 네임 표시해서 화살표로 IP 주소를 도메인 네임으로 바꿔서 쓰고 있구나. 이런 걸 표시를 해주는 거야. 자,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DNS가 필요하고요. DNS라고 하는 것은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도메인 네임을 IP로 바꾸는 거였어. 그리고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 서버라고 한답니다. 자, 일단 네임 서버 표시하시고요. 얘는 DNS를 운영하는 거야. 도메인 네임이 있으면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그런 걸 얘기하고요. 자,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에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동 IP 주소를 할당하는 컴퓨터에는 IP를 받을 때 네임 서버에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고정 IP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자가 직접 기록해야 된다라고 했어. 자, 일단 끊어.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정보들을 구분하는 것조차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먼저 볼 수 있는 걸 보자면 우리 아까 유동 IP와 고정 IP가 나왔었고 지금 유동과 고정의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 아까 유동 IP를 거꾸리 세모 쳤었잖아요. 그래서 유동 IP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유동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를 자동으로 기록한대. 그럼 자동 표시하시고요. 그다음에 고정 IP 있잖아. 고정 IP는 사용자가 직접 기록을 해야 된단다. 그쵸? 그래서 서로 정보가 대조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대조 표시해서 우리가 정보를 읽어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사고를 해야 되는 문장이 뭐였냐면 여기 표시해봐.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에 IP 주소가 기록되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컴퓨터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 어떤 DNS 뭐 IP 주소 같은 걸 물어볼 수 있는 네임 서버가 있겠지. 근데 이 컴퓨터에 네임 서버에 IP 주소가 있어야 한대. 이게 뭔 말이야? 이걸 좀 생각해야 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 IP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뭐야? 이 IP는 원래 숫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였는데 4개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였는데 그걸 쓰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도메인으로 바꾼다 그랬지. 그럼 www. 어쩌고를 주소창에 기록을 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맞지? 야, 그럼 만약에 내 컴퓨터에 네임 서버에 IP가 있다면 나 이거 도메인으로 바꿔서 이 네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질 수 있겠니? 그 말인 거야. 어쨌든 컴퓨터가 네임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 네임 서버에 IP가 있어야 돼. 그래야 뭐 도메인으로 바꿔서 접속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문장 밑줄 쳐.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에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인 거야. IP가 있어야 도메인 네임으로 바꾸고 접속을 하게 될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 건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런 문장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첫 번째 단락에서 DNS 스푸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기를 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다음 단락 가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사기 행각이 벌어진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웹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할 겁니다. 자, 일단 표시하시고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을 할 수 있겠죠. www. 어쩌고저쩌고 입력을 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가가지고 네이버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서 검색을 하면 클라이언트들은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에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지리 패킷을 보냅니다. 자, 일단 순서 나왔죠. 과정 나왔어. 그걸 일단 끊어. 일단 첫 번째로 얘들아, 그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 있죠.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앞단락에서 봤던 그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여기 봐봐.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려 그래.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지금 이 알고리즘을 나름대로 이해하는 과정을 보는 거야. 너희도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했다는 거야. 자, 가볼게. 이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에 뭘 보내겠대? 질의 패킷, 뭔가 질의를 하는, 질문을 하는 패킷을 보내겠죠. 그래서 질의 패킷을 보낼 건데 그 질의 패킷에는 그 질의 패킷에는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그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야, 나 네이버 가고 싶은데 네임 서버야. 너 혹시 네이버의 IP 갖고 있니?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진다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질의 패킷을 보낼 거고요. 네임 서버는 해당 IP 주소가 자신의 목록에 있으면 표시해. 얘들아, 이런 거 너무 중요해. 봐봐. 지금 뭐뭐 한다면 해가지고 어떤 상황을 가정해주고 있잖아. 그럼 이 상황이 가정되고 있다는 건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이게 없는 상황도 있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당연히 케이스가 나눠져 있으면 우리는 그 케이스를 분류해서 읽어야겠지? 그럼 당연히 표시를 해주는 거야. 자, 봐봐. 자, 그래서 이 해당하는 IP 주소가 목록에 있으면, 자, 있으면 네모 치시고 동글뱅이 1. 그러면 클라이언트에 이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네임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것은 응답 패킷인데 만약에 있으면 그 IP 주소를 알려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해당 IP 주소가 목록에 없으면 했잖아. 그럼 너희는 이제 없는 케이스도 챙겨줘야지. 그 없으면 네모 치시고 동글뱅이 2. 없으면 네임 서버는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럼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 또 다른 네임 서버의 지리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가서 반복하는 과정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자, 뭔 말이야? 봐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IP 주소 있어? 하고 물어봤어. 근데 네임 서버가 줄 수 있는 응답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만약에 응답을 보냈을 때 그 IP 주소가 있다면 해당하는 IP 주소를 그냥 주면 끝나. 그럼 얘는 그 IP 주소를 받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없다면 어떡하겠대? 나 네임 서버야, 나 지금. 나는 그 IP 주소가 없어. 대신에 내가 또 다른 네임 서버를 알려줄게. 걔한테 물어봐 하고 또 다른 네임 서버의 주소를 알려주겠다. 요 얘기겠지. 그럼 얘들아 봐봐. 만약에 원래 내가 물어봤던 이 클라이언트가 물어봤던 네임 서버를 1번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네임 서버를 2번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받았잖아. 그럼 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사이트에 들어가고 싶으면 얘한테 또 다시 물어봐야겠지? 또 다시 질의응답을 해야 돼. 너 그 IP 주소 갖고 있니? 하고 물어볼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 2번이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냥 IP 주소 주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3번한테 넘어가겠지. 그럼 얘도 3번한테 물어봐서 있니 없니?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이 정도 그림은 그릴 수 있잖아. 이 정도 알고리즘은 이해를 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나 쌤 저는요 이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읽으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저 다 맞을 수 있는데요 한다면 오케이 알겠어. 그거는 너가 이제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근데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이런 과정은 필요해. 이런 과정이 있어야 진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같이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알아낸 IP 주소로 사이트를 찾아갑니다. 한 번에 가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임 서버한테 물어서 결국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 네임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춰서 패킷을 주고받습니다. 여기는 클라이언트와 네임 서버가 주고받는 그 약속을 UDP라고 한대요. 그걸 일단 표시하시고요. 근데 이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임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응답 패킷을 보낼 수 있잖아. 근데 이 응답 패킷이 잘 갔는지는 확인하지 않는 거야. 일단 보내는 게 중요한 거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보내는 게 중요한데요. 특정 지리 패킷에 대해서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요. 그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리겠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클라이언트한테 응답 패킷을 보내는 게 여러 개가 있다고 치자. 그럼 1등으로 보내진 걔한테만 믿고 간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 처음에 왔던 응답이 잘못된 거라면? 그럼 이제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겠지. 그 허점을 건드리는 게 바로 DNS 스푸핑이다라는 것인데, 자, 일단 같이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DNS 스푸핑은 UDP에 이런 허점들을 악용합니다. 자, 그 다음 달라.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볼 거야. 자, 아까까지는 정상적인 과정이었어. 그럼 지금부터는 사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볼 건데,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DNS 스푸핑을 행하는 컴퓨터를 공격자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는 애를 공격자를 하겠대. 표시해. 그러니까 표시할 때도 좀 센스 있게, 우리 아까 클라이언트를 뭐 동글뱅이 네모 쳤으면 얘는 좀 안 좋은 애잖아. 공격하는 애니까. 그럼 뭐 세모를 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공격자라고 할 때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에 특정 IP 주소를 물어보는 지리 패킷을 보낼 거야. 지금 이 과정, 지리 패킷을 보내는 이 과정인 거야. 이때 공격자한테도 패킷이 전달돼. 이 지리 패킷이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공격자한테도 동시에 가게 된다는 거지. 그 IP 주소가 있냐는 걸 물어보는 그 지리 패킷이. 자, 그랬을 때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에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버릴 거야. 얘는 응답 패킷으로 뭘 보낸다고? 위조 사이트에 IP 주소를 보내버린다고. 야, 근데 아까 UDP가 뭐였지?
UDP는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온 응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심지어 확인도 안 했지만 첫 번째로 오는 걸 무조건적으로 믿는다 그랬잖아. 야, 그럼 만약에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클라이언트가 지리 패킷을 공격자하고 네임 서버에 둘 다 보내버렸어. 둘 다 보냈는데 얘네가 다 응답을 줄 거거든. 근데 이 응답이 네임 서버보다 공격자가 먼저 도착했다면 이 클라이언트는 확인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위조 사이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DNS 스푸핑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DNS 스푸핑 같은 경우에는 이 응답 패킷이, 위조 사이트의 응답 패킷이 정상 IP보다 빨리 도착했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저 본문 읽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거고,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 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여기 밑줄 쳐볼래 얘들아?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 위조 사이트 IP가 들어가 있겠지. 거기다 써. 위조. 자, 그 다음에 네임 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 그럼 네임 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은 제대로 된 IP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제대로 된 IP보다 더 먼저 도착하면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낸 이 위조 사이트의 IP의 응답 패킷을 옳은 패킷으로 인식하고 위조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이제 뭐 해킹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해야 될 일은 이 모든 것들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아니야. 과연 그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친구가 몇이나 있겠니? 중요한 건 이걸 100%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좀 잡아줬어야 했던 것이,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한테는 질문을 던지고 이 네임 서버는 그 질문에 해당하는 응답을 두 가지 방향으로 줄 수가 있어. 있으면 보내고 없으면 다른 거 알려주고. 근데 이때 그 사기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자가 들어와서 잘못된 IP 주소를 주게 되면, 이게 먼저 도착하게 되면 우리 클라이언트, 사용자는 사기를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아요. 일단 이 과정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해결하러 갈 건데, 1번에 일단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었거든. 우리가 IP 했을 때 P가 프로토콜이었고, 이 프로토콜을 다른 말로 통신 규약 또는 뭐 약속, 규칙 이렇게 읽기로 했었는데, 얘들아 너네 4번 한번 봐봐. 4번에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제 이거를 너희가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려고 내는 그런 문제인 거거든. 앞에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 밑줄 쳐봐. 아까 쌤이랑 그런 거 했었지. 우리가 아까 그 프로토콜에서는 고정이 있었고 유동이 있었다 이렇게 했었고, 이 중에 DHCP를 활용하는 건 유동이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 DHCP를 제대로 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는 원래 유동의 짝이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얘로 바꿔서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게 지금 이건 거야. 너네 잘 봐.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는 무슨 IP를 쓰고 있는데? 유동 IP를 쓰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앞대가리는 유동 IP에 대한 설명이라고. 거기다 써놔. 유동 IP. 자, 근데 밑에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자 여기 밑줄 쳐. 사용자가 직접 기록해야 되는 거. 야, 사용자가 직접 기록하는 건 고정이었어, 유동이었어? 걔는 고정이었단 말이야.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겠어? 앞대가리는 유동 IP에 대한 설명인데 뒤에는 고정 IP에 대한 설명이니까 지금 4번 선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용 일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차이점이 생기면 반드시 잡아줘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2번 문제 있잖아. 제일 중요했던 거. 이 과정을 이해했는지를 봐야 되는 이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네 조심해야 했던 게 있어요. 가 같은 경우가 지금 정상적인 과정이었고, 나가요. 스푸핑이 일어나는 과정이었거든요. 거기 선지 구성에서도 1번, 2번, 3번이 가였어.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정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물어보는 거였고, 4번하고 5번이 나였어요. 이거 구분했습니까? 이거 구분하고 들어갔어야 했던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빡셌던 그런 질문인데, 자, 같이 한번 가보자. 자, 볼 거야. 너네 거기 그림에서 일단 맨 처음에 주소창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도메인 네임을 읽을 거야. 그리고 지리 패킷을 보내겠지. 야, 여기 있는 지리 패킷은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였어?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한테 보내는 거였지. 그리고 이 지리 패킷에는 무슨 질문을 한다 그랬지? 그 IP 주소를 갖고 있니? 요거 질문한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응답 패킷.
패킷을 받을 거야. 얘들아, 응답 패킷이 중요했잖아. 너네 응답에다 표시 좀 해볼래? 이 응답 패킷은 둘 중에 하나였어. 만약에 나한테 그 IP가 있다면 어떻게 해? 그냥 그 IP 주소를 주면 돼. 근데 만약에 나한테 그 IP가 없다면 어떻게 해? 또 다른 두 번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가는 거였잖아. 그럼 너희도 당연히 여기다 구분을 해야지. 맞지? 오케이. 자, 계속 갈 거야. 자, 특정 지리 패킷에 대해서 처음 받은 응답 패킷인가? 라고 했어. 그럼 일단 처음 받았는지 두 번째 받았는지가 어떤 차이가 있었니? 처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 그거 그냥 받아들인다 그랬고 두 번째 받는 건 버려진다 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만약에 처음 받았다 라고 해서 예로 넘어오면 이제 뭐 IP 주소 확인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아니요로 가게 되면 응답 패킷은 버려지는 거야. 그쵸? 두 번째는 버려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우리 계속해서 첫 번째 넘어갈게요. 그래서 처음 받은 응답 패킷인가 했을 때 예 이렇게 갔고요. 자,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패킷인가? 라고 했어. 자, 여기 너무 중요하다. 별표해. 여기 별표해봐. C 있죠, C. 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건데?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게 맞다면 내가 받은 응답 패킷은 뭔 거야? 이건 거겠지. 내가 진짜 물어본 IP 주소가 아니라 걔한테는 없었으니까 또 다른 네임 서버를 알려주는 IP 주소를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그 다른 네임 서버 IP 주소를 알려주는 것인가? 했을 때 예 했잖아. 그럼 이거는 지금 응답 패킷이 내가 원하는 IP 주소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럼 난 다시 또 따로 돌아가야지. 또 다시 지리 패킷으로 가야지. 그래서 또 다시 2번 네임 서버한테 너 그 IP 주소 갖고 있어? 하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요 과정이 이제 눈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로 계속 가서 만약에 다른 네임 서버 IP 주소를 알려주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알려주겠어? 내가 물어본 IP 주소, 내가 진짜 원하는 그 IP 주소를 알려준다. 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응답 패킷에 적힌 IP 주소로 접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DNS의 뭐 정상적인 과정이든 스푸핑이 일어난든 뭐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얘기겠는데, 그래서 그 위에 있던 알고리즘을 이해를 한 다음에 각각이 맞는 선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1번을 갈게요. 자, 얘들아, A가 2번 동작했대. 그럼 질의를 2번 한 거잖아. 야, 질문을 2번 했다는 건 나 첫 번째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첫 번째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물어봤던 그 네임 서버에는 내가 원했던 IP가 없었던 거야. 그치? 자, 이런 상황이라면 두 질의 내용이 동일하겠니? 일단 첫 번째, 질의를 누구한테 하는 건데 내가 누구한테 질문을 하겠냐? 1번 네임 서버랑 2번 네임 서버한테 질문을 하겠지. 그치? 그럼 똑같이 물어보겠죠. 너 네이버에 IP 있어? 아니, 없어. 내가 2번 알려줄게 했단 말이야. 그럼 그때 또 2번한테 가서 너 네임 서버에 네이버에 IP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그쵸? 그럼 두 질의 내용은 동일하겠죠. 근데 그 패킷을 받는 수신 측은 1번하고 2번으로 달라야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자, 이번엔 B가 2번 동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 패킷을 2번 받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야. 질문을 2번 던졌다고. 첫 번째는 1번한테 던지고 두 번째는 2번한테 던지는 그런 상황인 거야. 자, 이랬을 때 두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르겠니? 다르겠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겠어? 나 IP 주소 없어. 대신에 2번 거 알려줄게 하면서 응답을 해줬겠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겠어? 나 그 IP 주소 있어. 이거 보내줄게 하면서 응답을 서로 다르게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긴 맞는데 뒷부분에 송신 측이 동일하겠어요. 아유, 송신 측은 첫 번째는 1번이고 두 번째는 2번이다. 이렇게 봤었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는 두 번째가 틀렸네요. 뒤에 문장. 송신 측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가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C를 볼 건데 C가 아까 다른 네임 서버 받은 거니? 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네임 서버가 찾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인 거 맞아요? 야, 만약에 내가 물어본 IP 주소를 네임 서버가 찾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다른 네임 서버 알려줄 거라고. 그래서 그 C 옆에 예로 넘어가서 두 번째 네임 서버한테 또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찾았다면 그냥 바로 알려주는 그 IP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은 이 DNS 스푸핑, 사기 과정이 이루어지는 걸 볼 건데 가보자. 자, 일단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D의 응답 패킷은 응답 패킷을 버린 거고요. 거기 마지막에 E 있잖아. E는 접속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과정에 지금 스푸핑이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죠. 타기가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야. 그럼 버려지는 IP 주소와 접속되는 IP 주소가 서로 달라야겠네. 그럼 일단 사기를 쳤다는 건 이 접속되는 IP 주소는 사기 IP.
위조 IP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정상적인 IP는 버려져야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했었어야 돼. 그 옆에 이런 것들이 써져 있었어야 돼. 그래서 버려지는 건 정상적인 거, 접속이 되는 건 위조 사이트 IP 이렇게 찾아준다면 4번하고 5번은 깔끔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4번 갈게요. 자, D의 응답 패킷이야. 그러니까 버려지는 응답 패킷에는 공격자가 보낸 IP 주소야? 아니죠. 네임 서버가 보낸 정상적인 IP 주소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게 버려져야죠. 그래야 사기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E의 IP 주소는요. 얘네요. 위조 사이트 IP여야 하는데 이게 A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는 정상적인 IP니까 서로가 뒤바뀌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4번하고 5번도 우리가 그 과정을 좀 이해를 했다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실제 시험장에서 많은 친구들이 2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단 말이야. 근데 그 2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부터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했었어야 돼. 그래서 케이스가 나눠져 있으면 케이스를 분류해주고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그려가면서 했어야 이 2번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려웠죠?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볼 게 4번인데요. 이거 4번도 많은 친구들이 조금 힘들어 했거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줄게. 거기 4번에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거 물어봤어. 얘들아, 일단 우리가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푸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적절한 것 같은 경우에 밑에 나와 있는 5개 선지 중에서 하나만 맞는 거야. 그럼 나머지 4개는 틀린 얘기들이잖아. 그럼 나머지 이 4개가 너를 엄청 유혹할 거라고. 그럼 너는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적절한 거 찾는 문제에서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네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야 돼. 근데 이 기준을 그냥 잡냐? 아니죠. 이 기준은 본문에 있는 핵심을 가지고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를 정확하게 찾으려면 일단 핵심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연습부터 해줘야겠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그래서 DNS가 고안되기 전에, 그러니까 DNS라는 이게 고안되기 전에는 특정 컴퓨터 사용자가 호스트라는 파일에 모든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적어놨댄다.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게 호스트네요. 근데 여기에는 도메인 네임도 있고요. IP 주소 들어가 있대. 그치? 자, 이런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들은요. 자, 그 컴퓨터들은요. 이 파일을 복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임 서버를 사용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질의 패킷을 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그 IP 주소가 있니? 라는 걸 물어보기 전에 이 호스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아니, 그 질의 패킷이라고 하는 게 이 IP 주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미 내 컴퓨터에 있는 호스트 파일에 이 IP가 있다면 나 질의 패킷 보낼 필요 있어 없어? 없겠네. 뭔가 여기서 뭔가 좀 달라지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자, 가볼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파일은 이 호스트 파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호스트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그 주소로 바로 접속할 거야. 다른 말로 바꾸면 DNS 할 필요 있어 없어? DNS 할 필요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근데 접속을 할 거고 만약에 IP 주소를 찾지 못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네임 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 봐봐. 지금 얘 왜 나온 거야? 얘 역할이 뭐라고? 얘가 만약에 IP 주소를 갖고 있다면 DNS 할 필요 없어 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질문이 뭐였어?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잖아. 그럼 얘들아 잘 봐. 요놈의 포인트는 뭐야? 얘가 이거 갖고 있다면 요거 안 해도 된다. 이거였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핵심을 잡는 거야. 우리가 적절한 거 찾는 문제에서는 기준을 잡기로 했었잖아. 그럼 기준은 이거죠. 만약에 호스트 파일에 IP 주소가 있다면 얘는 DNS를 할 필요 없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DNS 스푸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럼 답은 이건 거야. DNS를 할 필요 없게 만든다. 이게 해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DNS 스푸핑 자체가 어쨌든 DNS를 함으로써 그 허점을 노린 거였잖아. 그럼 애초에 그거에 싹을 자르려면 DNS 자체를 안 하면 되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답은 DNS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방법으로 가시면 되겠는데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5번 갈게요.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호스트 파일에 적어놨다면 DNS 할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5번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었던 거야. DNS 할 필요를 없게 만든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핵심을 잡아주고 나름대로 기준을 잡았어야 다른 거에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지문을 마무리를 했고 만만치 않죠.
아마 쌤이 지금 설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좀 자세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순간은 이 내용이 이해가 되겠지.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걸 해줘야 돼. 네가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여기에서 정보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나 아까 그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걸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필기 잘 하셨죠? 그럼 제발 제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지금 이거 영상 끝난 다음에 바로 덮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본문을 보고 백지를 꺼내세요. 그래서 본문을 보고 그 백지에다가 네가 그 과정을 얼마큼 찾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알고리즘을 찾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일단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